봐보죠. 좀 속도를 내서 그리고 우리 그 1, 2월달 문제집하고 좀 찾아보면서 해보죠. 자, 1번 법원 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량준칙이 되풀이 반복 시행되어 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 신뢰법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자, 이렇게 평범하죠. 자기구속 법리. 2번 법률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상 조례로 정인받은 경우 대통령이나 불령이 임하는 경우 포괄림 금지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 아니라고. 포괄림 금지가 엄격하게 지켜질 필요가 없죠. 포괄림 해도 되니까. 포괄림 해도 되니까 틀린 말 2번이죠. 3번은 또 나올 게 나왔어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실상 혼인관계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하지 않은 거 위법하다. 엄청나게 유명하게 됐고요. 4번 헌재 위헌결정 견해표명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런 건 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다 아는 거니까. 문제 2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것은 개별 토지 합동 절차 정한 개별 합동 지침 집행명 해당되므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뭐라 했어? 집행명으로 갖는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그랬죠. 워낙 유명해서 강조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생각나죠 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였지? 법령 보충규칙을 얘기할 때 이거 뭐였죠? 법령 보충규칙이 약 30개 있었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뭐야? 위임명령인데 유일하게 집행명령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 유일하게 집행명령 하나가 뭔데? 총리훈령, 개별 토지가격, 합동재침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거 유일하게 집행명이니까 법령 보충 된다 해서 예상 문제를 했고 하나 남은 거 뭐라 했죠? 여기에서 2개 남았다고 그랬잖아. 이거 하나하고 또 뭐 하나? 요거 하나하고 요거 남았다고 우리가 얘기 안 했나? 요거하고 요거 남았다고 2개가 예상 문제로 남았다 했잖아. 그래서 위임명령이 아닌 집행유로 갖는 법령 보충규칙. 1, 2월 예상문제집 136번 봐봐요. 예상문제집 136번을 봐보면 몇 페이지죠? 42페이지에 136번. 아예 단독으로 문제를 만들었어. 아예 42페이지 136번에 개별 토지 합동자 지침은 집행명령으로 갖는 법령 보충규칙 뭐라 했어? 거기 4번이 뭐예요? 136의 4번 집행명령 거기 효력을 갖는다 라고 해서 아예 단독으로 만들었죠. 네, 단독으로 아예 만들어서 집행명령으로 갖는 법령 보충규칙 개별 토지가격 합동지침 사건이었죠. 그래서 136번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쉬웠죠. 자, 문제 2번에 2번 법규명령 임의 근거 없어 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 임의 근거 표되면 그때 부여한 법규명령 볼 수 있다. 맞고요. 3번 시외버스 사업기 정한 여객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은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뭔데 그게 이거죠. 불령이지만 뭐가 돼? 법규가 된 여객자동차사업법 시행규칙 유명하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거 둘 중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보다 이거 나온다고 그랬지? 이게 전환점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객자동차사업법 시행규칙 나왔죠. 앞으로 나올 거 이거야. 앞으로 나올 거 이거라니까 이거. 왜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 응? 앞으로 나올 거라고. 이거 나왔잖아. 응. 그리고 이거 일반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이 혼동되는 건 뭐지? 그건 고정된 문제라고 그랬죠? 나오니 많이가 아니라 아예 고정된 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3번 맞고 4번 행정의 상위법 반하는 것이라면 법은 해당 규칙 법질상 부존재하는 것 취급하여 행정기관 조치, 당부, 상위법령 규정과 입법 목적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라면 뭘로 판단한다? 그 상위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답은 1번이었고 문제 3번. 3번은 뭐 그만 나와야지. 3번에서 군인사법의 보직개임 처분 이유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보직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유 제시할 필요 없고 소청심사도 마찬가지죠. 2번 관광진입법에 유언실업자 지휘승계 수리하는 처분하는 경우 종전 유언시설업자에게 거기 사전통지 절차 거쳐야 된다. 맞고요. 4번
3번 상대방 처분 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알게 됐을 때 효력 발생한 걸로 푼다.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지? 이것도 다 있어. 거기 저 196번에 다 있어요. 그래서 196의 1번인데 뭐 찾아보고 싶어? 196의 그 61페이지에 61의 196의 1번 상대방 처분 고지 않을 때 상대방 다른 경로를 알게 됐다면 효력 발생한다.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서 2번 답이고요. 3번 답이고요. 4번 청문 실시하려는 사람이 명시되지 있다면 상대방 청문 반송되었거나 불출석한 경우 청문 없이 한 건 위법하다. 반송되었거나 불출석에도 청문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문제 4번 정보공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알 권리 정보 접근 처리 자유권적 청구권 직접 보장되는 권리다. 헌법으로 바로 보장된다고 그랬죠. 맞고 2번 법인 거래한 금융機関 계좌에 관한 정보는 영업사원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정당히 해부하는 정보에 해당돼서 비공개. 3번 검찰 보존 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일람능사 다른 비밀로 된 경우 해당돼? 안 된다고 아까도 봤었죠. 286의 1번 286번의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답도 똑같을걸. 그래서 286의 1번 91페이지 91의 286의 1번 뭐라고? 법무부령 검찰 보존 사무규칙 비공개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다고. 그래서 틀렸잖아. 그 1번이 옳은 말이죠. 286의 1번 검찰 보존 사무규칙 다른 법 위반 비밀 규정된 정보 해당된다. 아니라고. 4번의 답 3번이죠. 4번의 4번 정보공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 맞다고 그랬죠. 이건 너무나 흔한 지문. 그 여기까지는 괜찮았을 거야.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런 느낌 왔을 거예요. 그래서 할만한데? 이런 느낌. 근데 5번 답은 어려웠지만 자 봐봐요. 5번 이행강제금 옳지 않은 거 1번 이행강제금 의무 불행이란 과거에 관한 제재행 강제와 달리 의무행을 간접적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행강제금 간접강제 수단 맞죠. 그래서 제재가 아니죠. 제재는 과징금 또는 형벌인데 맞고 2번 행정기본법에 따라 이행강제법 의무자가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 징수해야 된다. 맞다고 그랬죠. 판례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라 했고요. 3번 사망 납세의무 상속인 승계될 수 없는 전속적이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 부과했다면 당연 무효다. 맞아요. 그래 1, 2, 3번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지문이었죠. 4번이 어려웠어요.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이행금 부과금의 합의제 기간 의결차 결정되는 경우 근거 기준 연간 횟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제 기간이면 그럴 필요 없는데 해설 보면 세 번째 줄에 행정기본법 시행령 8조 1항 1호를 냈습니다. 시행령 내는 거 그나마 이해해. 근데 몇 항 1호까지 갔습니다. 호까지.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합의제 기간일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규정화되는 것은 아니죠. 행정기본법과 그 시행령 내용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인데 4번이 답인데 이거는 4번이 답이어도 1, 2, 3번 때문에 몰아갈 수가 있어요. 왜? 1, 2, 3번이 너무 쉽거든. 너무 쉽기 때문에 4번이 그리 어렵진 않았죠. 답은 4번. 여기서 이제 좀 경험 없는 사람들은 한 문제 날라갔을 것 같고 여기에서 6번 항고 대상 적격 옳은 건 10조 1번 처분이 근거되는 법률 소송 외에 다른 절차 불복 예정하고 있을 때 항고 대상이 될 수 없다. 맞죠? 뭔데? 과태료, 통고처분. 별도 구절차 있으면 항고송으로 올 수 없다. 별도 구절차 있으면 항고로 올 수 없죠. 그래서 맞아요. 1번 답. 이러면 뭐 2번 어떤 처분의 상대방 권리무 영향 미치는 행위라도 효과 행정 규정됐다면 내부적이기 때문에 소송 처분을 볼 수 없다. 뭐 했어? 행정 규정됐어도 상대방 권리 영향 미치면 처분된다라고 얘기했었죠. 3번 보면 당연된 공무원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는 신청 거기 거부행위 처분에 해당돼? 아니라고. 당연퇴직 인사발령 처분 아니기 때문에 당연퇴직된 다음에 복직 요구 그런 거 안 된다고 했었고 4번도 건축하면서 건축 불허 처분하면서 처분 사유로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사에 들고 있는 경우 불허가 처분하면서 불개 부동이 존재하는 거 아니므로 건축 불허 처분 쟁송에서 불허가 사유 다툴 수 없다가 아니라 주된 거 다툴 때 뭐가 돼? 의제되는 거 다툴 수가 있죠. 주된 거 다툴 때 의제되는 거 한꺼번에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답은 1번. 넘어가서 7번. 7번도 그리 어렵지 않은데 사례 설명 옳지 않은 거 1박스 A행정청 가백에 3천만원 가진금 처분했다가 처분하자 이후로 1천만원 감액했다. 뭐야? 감액 처분. 감액 처분의 논리예요. 그 가진금 부과하고 난 비행정청 승계됐다. 승계되면 피고는 누가 돼야 돼? 승계한 행정청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감액되면 뭘 다퉈야 돼? 당초 처분. 남아있는 당초 처분을 다퉈야 되겠죠. 제소기간도 뭐라고? 남아있는 당초 처분. 승계되고 갑은 소송 가진금 처분 다투러 한다. 1번 갑이 제기하는 소송은 피고는 A 행정청이라 뭐라고? 비행정청이 되겠죠. 이건 쉽다니까. 승계되면 비행정청. 2번 1차문은 감액하는 처분은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맞죠? 당초 처분 갖고 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당초 처분. 3번 갑이 제기하는 소송 기간 준수 여부 감액 처분이 아니라 3천만원 부과한 처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그래서 당초 처분 가지고 기간 준수 여부도 판단하죠. 4번 가중부가 처분 여부 정도에 관하여 재량 인정된 경우라면 수업원 심리 결과 일탈 이후로 적정하도 인정되는 금액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가진금 전부 취소는 끝없이 얘기했죠.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답은 1번. 문제 8번 질세변의 규제부 카테고리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약간 고생했을 것 같아. 1번 행정청 당사 의견 축현 내 카테고리 자진 납부하면 가진금 과태료 100분의 20 감경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하면 감경하는데 100분의 20은 시행령이 있는 거예요. 100분의 20은 시행령이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령 제5조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 해설에 써놨죠. 그러니까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거 안 들어봤는데 근데 시행령이 있었어. 그래서 이걸 출제했는데 그러면 다시 맞아요. 2번 납부기한 카토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3 가산금. 자 이건 알죠. 100분의 3 가산금 맞아요. 3번 법원 카토를 정함에 있어 이 반행의 동기 목적 고려되나 이 반행 이후 정함까지 고려되는 거 아니다. 이 반행 이후 반성하고 이런 거 고려한다고. 이 반행 이후 정함까지 고려하고 거기 해설에 이 반행 이후 태도 정황이나 반성의 빛이 있느냐 뭐 사과를 했느냐 막 이런 거 다 고려한다고 그랬죠. 우리 형사처벌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형사처벌할 때 정황이나 반성 여부 이런 걸 고려한다 했는데 그래 이런 거 많이 안 했다 이 말이죠. 조문인데 근데 4번 봐봐요. 가토르 불복하는 당사자 통지받은 날 60일 이내 이의제기하고 이의제기 법원 들어가고 가토르 부처는 효력 상실한다. 이러면 어때? 쉽죠? 60일 내 이의제기 효력 상실. 그럼 뭐야? 2, 4번은 쉽다니까 1, 3번 중에 고생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1, 3번 중에 그러니까 2번, 4번은 날라가죠. 분명히. 그잖아. 근데 1, 3번 중에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1번 가버렸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리가 된 거고 1번 가버렸으면 나가리 된 거고 3번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8번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두 개로 요약됐으면 이건 그리 어렵다고 말할 수 없지. 근데 이제 1번은 시행령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알 수 없지. 시행령 알 수 없으니까 그 3번으로 몰아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고생했을 것 같고 답은 3번이죠. 그리고 거기 9번 갑니다.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 자 이것도 어려웠어요. 직접강제 옳지 않은 게 1번. 직접 실시하기 현장 파견 책임자 책임자 피해자는 증표 보여줘야 된다. 맞고 2번. 직접강제 뭐라고? 무가용법 강제 폐쇄. 무가용법 강제 폐쇄인데 성매매업소 강제 폐쇄라고 그랬죠. 직접 강제가 단독으로 잘 안 나오는데 이걸 출제했습니다. 직접 강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방법 의무행 확보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해야 된다. 행정기본법 조문이죠. 3번 직접 강제 실시하기 전에 의무자 이행기간 정하여 기한까지 의무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강제 문서로 계고해라. 조문 그대로고요. 4번 집행책임자가 직접 가려는 자신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할 수 없거나 현장에 소재 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실시한 후 책임자 이유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이건 즉시 강제 내용입니다. 직접 강제가 아니라 즉시 강제의 내용이 되죠. 그래서
즉시 강제의 내용이지 직접 강제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9번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9번 틀리는 거. 9번 틀렸다. 그러면 4번에서 왜 틀렸는가도 모르고 답을 갔을 것 같은데 직접 강제하고 즉시 강제 조문을 섞어놔서 4번을 틀리게 출제했죠.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답은 즉시 강제 내용이고요. 10번 갑니다. 심판 재결 옳지 않은 거. 이건 우리가 강조를 엄청 했고 소방직도 했는데 1번 재결한 피청구인 청구서 받는 60일 내에 해야 된다.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한다. 맞고요. 이 기간은 뭐다 또? 강행이라 훈시다. 엄청 하면서. 2번 심판 간접강제 일정이 있는 경우 간접강제 정본 불복하는 소송에 제기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의 집행권과 같다. 맞고요. 3번 이행명은 제기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은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직접 처분은 따르지 않음이 아니라 뭐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된다니까. 재처분을 지우고 그걸 안 하는 부작위가 있을 때 뭐가 돼야 돼? 직접 처분해야 돼. 소방직도도 났잖아. 이거 소방직에도. 그래서 직접 처분은 뭐 해야 된다고? 뭔가 안 했어야 될 부작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 처분 뭐야? 427번에 4번이요. 1, 2월달 427번. 엄청 했는데 427에 136페이지에 427에 4번 뭐야? 427에 4번 뭐예요? 직접 처분 어떤 처분 거기 나왔잖아. 처분했어도 뭔가 안 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처분 하였다 하더라도 제결에는 따르지 않았다면 직접 처분을 했다. 방금 했잖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직접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지금 써줬잖아. 그대로. 거기 4번과 3번 봐봐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을 때 직접 처분한다고? 따르지 않았다 해서 직접 처분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문도 답도 다 똑같네? 똑같잖아. 그래서 틀렸잖아. 그것이. 427에 4번 직접 처분을 하면 뭔가 안 했어야 되지 따르지 않았다 해서 직접 처분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427에 4번. 425의 4번은 뭐예요? 425의 4번 그 위에 간접강제 불복할 때 소송 제기 관계없이 그 집행권한과 동일한 이유로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4번도 그 문제를 만들었고요. 425의 4번도 그것도 좋은 문제인데 425의 4번 맞춰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리고 4번 갑니다. 지문. 4번 지문에 조정은 당사자 합의한 사항 조정 우리 강조했죠. 심판에 조정 나온다 했잖아. 조정에서 뭐라 했죠? 조정 기재한 후 당사자 서면 날인하고 위원회가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언제 성립한다고? 위원회 확인할 때 성립하지 당사자 서면 날인할 때 성립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조정할 때 제기리 속력 위원회의 직접 처분 간접강제 규정 준용된다. 그걸 누가 미리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어디 성립한다고? 위원회가 확인할 때 성립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예, 답은 그래서 3번이 될 것이고 직접 처분 내용을 나왔어요. 11번 효력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번 이건 성결 문제인데 1번 기억번 가처분 단 취소할 정도에 불과한 때 이를 취소하거나 한 곳을 취소하지 않는 한 부당이 된다 할 수 없다. 공정력 성결 문제 맞고요. 니은번 2번 대시 만료되면 취소 구할 일이 없다 하더라도 처분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이 법인으로 손배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법성 성결 문제 맞고요. 디귿번 민사의 처분 당연무효의 성결 문제인데 이를 판단 무효 전제 판결할 수 있고 소송의 절차 취소 확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맞고요. 리을번 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처리 조치명 반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조치명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죄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위반죄가 될 수 없으며 절차 위반하자로 인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옳은 거 4개 모두 4번이죠. 근데 4번 리을번 때문에 좀 리을번이 안 들어본 거잖아요. 리을번 안 들어본 거라서 2번으로 가버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2번으로. 그래서 답 4번이고 12번 넘어갑시다. 행정행위 종류 옳지 않은 것은 12번에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재산 승인, 분양가격 승인처분 인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인가 아닌 사례입니다. 이거 어디죠? 171의 니은번이요. 우리 171번 봐봐요. 문제 171번. 171번의 니은번 53페이지. 53페이지 171의 니은번 임대초의 분양가격을 승인하는 부분 인가 해당된다고 틀린 걸로 인가 아니라고 171의 니은번 그거 났죠? 자 일단 12번 지문 와서 종전토지가 단독으로 한지되었다면 한지 제자리 한지하더라도 한지는 대인적 성격 갖는다. 한지는 대물적이에요. 제자리 한지가 뭐지? 땅을 이렇게 무질서한 땅 이렇게 돼 있어서 재배치했는데 여기에서 A 땅은 이렇게 있었었어요. 근데 환지에도 A 땅은 그대로예요. 이게 제자리 한지야. 한지했는데 다시 그대로 온 거야. 그대로 제자리 한지. 제자리 한지가 돼도 환지는 다 뭐다? 대물적이에요. 환지는 대물적 처분이라서 이걸 좀 예견하기가 힘들었는데 제자리 한지를 9급 수험생이 공부한다? 이게 힘든데. 그러니까 대물적이라 해도 제자리 한지 때문에 이건 강론이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봐봅시다. 그럼 2번은 대인적이 아니라 대물적이니까 틀렸고요. 3번 유효기간 지정 업무 의료 개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 아니라 유효기간 업무 자체이므로 대물적 성격 갖는다. 345번의 디귿번입니다. 이게 345 디귿번 해설로 가야 돼. 해설로 가야 되니까 해설에서 더 해놨죠. 거기 저 267번에 345의 디귿번 요양기간 뭐 할 때 대물적 처분이며 그 대상은 나오죠. 267페이지 345번의 디귿번 요양기간 지정 취소할 때 대물적 처분이다.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대물적이다. 12번에 4번 다시 옵시다. 그러니까 3번에 요양기간 지정 취소할 때 대물적 처분이며 4번 건초가는 얘기할 거 없죠. 그럼 건초가 봐봐. 건초가 대물적 갖는 것이어서 건축주 소유자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맞죠? 건초가 대물적인 건 유명하죠. 거기 저 4번은 날라가고 1, 3번 우리가 다뤘고 2번을 몰아갔어야 되는데 한지가 대물적이다. 이런 거. 답은 2번. 세 개는 우리가 다 했어. 1, 3, 4를 우리가 했다고. 공부를 안 했죠 우리가. 많이 못 봤지. 자 13번 갑니다. 공무원 직무 불법행위 설명 옳은 것은 1번 공무 위탁받은 사유는 배상법에 공무원에 포함되나 일시 한정적일 때는 그러지 않다. 아니죠. 일시 한정적여도 공무원 된다고 했어요. 2번 국가배상법 공무원 직무에는 지자체 권력작용 포함되나 비권력적 사경제 포함된다. 비권력적은 포함된다니까 사경제만 제외되죠. 비권력적이 뭔데? 행정지도. 비권력적 같은 행정지도도 국가배상 거기 직무가 되는지 되죠. 비권력 사경제가 아니라 사경제만 제외되죠. 틀렸고 3번 유명하죠. 어떤 처분이 항고에서 취소됐다면 배상 당해 처분 곧바로 공무원 고의가실 불법행위 후사한다고 봐야 된다. 아니라고. 처분 취소된다 해서 불법행위 되지 않죠. 4번 공법인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사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임직원 고의가실로 위반하여 타인의 손해 미친 경우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무사무에 관한 주체지에서 배상 책임 부담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368의 3번. 문제 368번. 368의 3번은 뭐죠? 118페이지. 118페이지의 368의 3번은 방금 그대로 공법인 국가로 위탁받은 공행자무 집행 과정에서 공법인 임직원 국가배상 부담하지 않는다. 국가무상 한다고. 공법인 368의 3번이죠. 글씨 안 틀고 똑같죠 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의 답 4번. 14번 가봐요. 14번 문제. 이것도 어려웠지. 공익사업법 내용 토지보상 옳지 않은 건 1번 토지보상법의 소보상 합의는 사법상 계약 보상합의 협의취득 사법상 계약이죠.
그리고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 도용 손실보상 기준에 의한 손실 번창할 수 있다. 합의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도 정할 수 있다. 맞죠? 394의 4번. 394의 4번 가보세요. 127페이지. 좀 표현이 다르다. 394에 거기 보상합의. 보상합의했다더라도 기준에 따르지 않은 보상합의했다더라도 유효하다. 그래서 그거 정할 수 있다. 맞죠? 지문 2번. 공익사업을 한 법령 폐지되거나 휴업하는 자가 보상법 재결자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보상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그건 385의 2번. 385 2번은 뭐죠? 그대로지. 385 2번 글씨 하나 틀리고 똑같죠. 공익사업이 폐지한 휴업하는 자가 재결치 않고 곧바로 손실보상 청구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글씨도 똑같아. 14의 3번. 소유자 보상 해당된다고 정하면서 보상 요구인데도 사업시행자가 해당되지 않다하여 대상에서 제외한 채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 사업시행자 재결치 않도록 청구할 수 있다. 맞는데 392의 1번. 392의 1번이에요. 392의 1번 뭐였죠? 거기 보상된다고 해당된 보상 요구인데도 시행자가 해당된다고 잘못된 제외했다면 협의 성립되지 않은 걸로 해서 재결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도 재결 신청할 수 있는 협의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답 3번이죠.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 재결이 성립되지 않은 걸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걸로 보니까. 그래서 14의 답은 3번이죠. 어려웠어? 공부를 했어야 돼. 그래서 답 3번. 4번. 14의 4번. 사업시행자 소유자 관계인 사이 보상법에 따른 절차가 협의 성립되어 없을 때 재결기한 내 해당 토지 관계인 동의받아 위원회 성립 확인을 실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협의 확립은 토지소유상법의 재결로 따른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것은 법에 있는 거고 거기 세부적으로 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견하기 힘들었고 답은 3번. 자 15번 가보죠. 이것도 이건 내가 좀 안타깝던데 15번 기속과 재량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재량 한계에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한다. 맞죠? 재량 한계에 벗어났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 다툰 자가 입증하고 그 재량권이 정당함까지 입증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다툰 자가 입증하면 되죠. 153의 1번. 문제 153번의 1번이에요. 그래서 어디야? 48페이지. 48에 이 문제 어렵다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153의 1번에서 재량 벗어났다는 점을 다투는 입증할 것이며 정당함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이 대기환경 보존 대기물질 설치허가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입니다. 이게 대기물질 총량 관리자 설치허가하고 비교해야 돼. 근데 이걸 내가 비교 안 해줬어. 이거 보고 안타까웠는데 대기물질 총량 관리자 설치허가는 특허 재량인데 배출허가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이건 기속입니다. 이걸 비교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던데.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근데 2번이 생소했어도 3번 봐봐요. 3번 뭐야? 건축권자 중대한 구성 필요 없음에도 건축법이 정한 제한소에 들어서 거부할 수 없다. 기속이다. 건축허가 기속 맞고요. 이 지문도 엄청 하지 않았나? 154의 4번. 154 4번에 뭐예요? 150의 4번. 150의 4번 건축허가는 뭐 끝없이 얘기했죠. 그래서 건축허가 뭐라 했어? 관계부전 제한사유 공익상 필요 이것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건축허가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150의 4번이야. 그리고 15번의 4번 뭐예요? 4번은 15번의 4번 들어갈 필요가 없죠. 형질변경 뜨고 마지막에 형질변경 수반 건축허가는 재량 맞죠? 형질변경 떠버리면 재량이며 그 수반한 건축허가는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3, 4번이 너무 쉽고요. 1번도 쉬워요. 1, 3, 4가 그리 뭐 어려운 거 아닌데 2번으로 몰아갔어야 되는데 좀 미리 안 한 게 안타깝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16번. 무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6에 영향표 극절 사업에 영향표 극치 않았다면 종대 명백 무효다. 맞고요. 2번 가세유고 통지 후 적부심사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했다면 종대 명백 무효다. 이 가세 전 적부심사 엄청 얘기했죠. 224의 3번. 224의 3번 봐봐요. 뭐 다 했다. 이거 안 할 수 없는데. 224의 3번에 71페이지에 가세고 통지 후 가세 적부심사 있기 전 처분했다면 무효가 아니다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고. 예? 그리고 이제 16번에 3번에 이건 쉽죠. 어느 법률관계 해당 법률규 정해진 법률관계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이 있음에도 잘못 처분했다면 무효야? 무효 아니라고요. 몇 번이죠? 205의 1번. 그건 205의 1번인데 유명한 판례 아닌가? 205의 1번 뭐죠? 거기 저 그대로죠. 어느 법률관계 글씨 하나 틀리고 똑같네. 어느 법률관계부터 밝혀지지 않아 다툼해져 있을 때 거기 무효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밝혀지지 않았을 때 명배가 달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글씨 하나 틀리고 똑같은데 처음부터까지가 그냥 똑같은데.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맞춰보시고 16번에 3번. 4번 수리하는 신고입니다. 수리하는 신고 경우 행정청 신고 수리했다 하더라도 거기 신고 위조 등 사실 효력자체 없다면 수리 무효다. 뭐야 이거? 기본행위 무효면 수리가 무효가 된다는 그 유명한 판례죠. 기본행위 무효면 수리도 무효다. 맞아요. 17번을 손댈 수가 없었지. 17번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17번 틀리는 건 부득이하다. 사례 설명 옳지 않은 거. A군수 폐기물 척진 주변지역 법률의 판례를 사료로 만들었어요. 입지선정인의 구성 입지선정 절차 제대로 밟지 채 폐기물 처리설 입지 결정하고 고시했다. 공무원 갑이 이조한 입지선정 절차 관련 서류 비도지사에 제출하여 폐기물 승인받았다. 인근 주민들은 불복하여 다투고자 한다. 1번 입지선정인의 구성 입지선정에 관한 절차 참여할 권리는 이렇게 절차 참여할 권리가 사적 권리입니까? 공법적 권리죠. 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사적인 게 아니라 공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에요. 절차법이니까 공적인 거겠죠. 2번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해설 보시면 사적 권리 성질 가지는 거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판례 세부 내용을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견할 수는 없어. 이거를 상식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지식으로 풀어야 돼요. 2번 입지선정인의 구성 방법 이 부분 경우에 그 하자인 입지선정인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입지결정도 위법하게 되고 기본행위 잘못되면 후행위도 위법하게 되고 3번 의뢰행정절차 참여 침해로 이 손해배 청구 인정할 수 있는 것에는 입지선정 주민 주장 입증해야 된다. 맞죠? 의리 입증해야 되고 4번 주민 의견 제출 절차 권리 보장하거나 위법하다 하더라도 소송 통하여 폐기물 처리 취소 판결되면 특별사업은 한 절차적 권리 침해 정신고통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신고통은 별도로 하지 않는 한 거기 절차적인 침해로 인정되진 않죠. 맞아요. 이건 미리 안 보고는 좀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답은 1번. 이거하고 아까 그거하고는 좀 9번인가? 그거하고는 손대기 어려웠고 답은 1번. 18번. 이건 할만하지. 18번에 비리원칙 설명 옳은 것만 고르면 기업번 이거 생각나요? 건설진흥법에 벌점부가 처분 기소에 해당되기면 비리원칙 일탈남용 판단한다. 일탈남용은 언제 판단해? 죄량일 때. 기소일 때는 일탈남용을 판단할 필요가 없죠. 기소일 때는 일탈남용을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죄량일 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죠. 기소일 때 필요 없고요. 틀렸고 니은번 가행금지원칙 비리원칙 위반 기본권 침해할 때 국가배상 가행이 될 수 있는지
비례원칙 위반도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죠. 378의 4번 378의 4번이 거기 나있죠. 121페이지 121의 378의 4번 손해배상 옳지 않은 게 4번 민법상 가행금지 비례원칙이 그 위반 법령의 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례원칙 다 법령 해당된다고. 맞는 말이죠. 18번의 디귿번 음주운전 면허 취소 비례원칙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여부가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로 있게 될 불이익 운전 교통사고 외 일반 예방침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 아니다. 일반 예방이 강조되어야 되겠죠. 032번의 해설에 있는데 해설 032 그 이제 문제에서는 이걸 언급 안 해가지고 32번 해설로 가보면 그 판례 원문 그대로죠. 거기 해설에 거기 저 뭐죠? 172의 3번 음주운전 두 번째 일반 예방이 더 강조돼야 된다라고 해서 음주운전과 그 사람 생업과 공익 중에 뭐가 더 크다? 공익이 더 커서 일반 예방이 강조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예방이 강조돼야 되니까 옳은 건 니은번 하나만 기억디귿 틀렸죠. 기억디귿 틀려서 옳은 건 니은번 하나 답은 1번이죠. 그리고 문제 19번 취소 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1번 선행처분 주요분 실변경 내용으로 후행 처분한 경우 선행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맞고요. 2번 직권시효란 일단 유역에 성립한 처분의 위법 부당한 하자유로 소급하여 효력 손실시킨 것이므로 별개의 처분이 아니다. 직권시효는 뭐라고? 원처분과 또 다른 별개의 수익적을 박탈하는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직권시효는 별개의 처분이 되게 됩니다. 2번 답이죠. 3번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이유로 저법에 성립한 행정이유를 장래항하여 손실시키는 경우 체류로 범위 상당하다. 맞고요. 후발적 사정. 자 이건 쉽죠. 4번 조세부가 취소한 경우 이 법사에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부가처분 효력 확정적 상실되므로 부가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 부가처분 소생시킬 수 없다. 뭐라고 이것이? 취소. 조세부가 취소 안 되고 새로운 처분 다시 하라고 그랬죠.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20번 제재처분 설명 옳은 것은 이건 뭐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재처분 옳은 거 1번 행정기본법 제재처분 법령 위반에 따른 의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당사자 무한한 권익지 않은 처분으로서 강제징수 포함돼야 한대. 제재처분 속에 행정 강제 집행은 돼야 한대. 안 된다고 행정기본법 앞에서. 그래서 제재처분에서 강제 집행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개 5개 뭐야? 강제 집행 제외하고 있는 5개. 대집행 집행부활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아니죠 뭐야? 강제징수 하나 뭐야? 즉시강제까지 5개를 제외한다고 했었죠. 조문을 좀 알아야 되고 2번 행정 근데 이거 몰라도 된다. 행정위반 제재조치 혈전이나 법령 책임자가 부과되고 고의가시롭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유명하죠. 그래서 제재처분 고의가시롭도 된다. 3, 4, 4의 1번 아닙니까? 이거 소방직도 됐잖아. 3, 4, 4의 1번 이런 건 뭐 344의 1번 이런 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지 않나? 그래서 3, 4, 4, 1번 110페이지 행정부 위반 제재조치에서 고의가실 요구되지 않고 혈정이나 책임자에게도 부과되고 그래서 옳은 거 2번이죠. 고의가실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고요. 3번도 잘 만들었네. 제재처분 기준에 불이행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불이행으로 정한 제재 기준은 법규가 돼야 한데 법규 안 될 것이며 관할 행정청 담당 공무원 이를 준수할 의무 있으므로 공무원은 준수하지 상위법 입법 목적 저가변제 여부 이 제재처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불응으로 봐버리면 뭘로 취급해? 행정규칙 취급하니까 그에 따라 판단할 게 아니라 뭘로만 판단하라고? 법에 따라. 법에 따랐는지만 판단하라고 했었죠. 법에 따랐는가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들렸죠?
4번은 뭐 미리 알 수 없어요. 역시 시행령이거든. 거기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있는 내용인데 거기 저 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 행정기간 위반이 종료한 날 5년 지나 해당 제재처분 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재취소할 때 판결인 날 1년이 아니라 합의제 기간은 몇 년? 2년이죠. 제재처분, 재처분할 때 합의제 기간은 2년 내 하라고 했습니다. 일반 행정청 1년이고 합의제 기간은 2년이 되죠. 행정기본법 저기 23조 3항에 있는 내용인데 재처분 조항 2년이다. 일반 1년, 합의제 기간은 2년이 되죠. 근데 이거 몰라도 2번에서 충분히 답이 오죠. 예, 그러게 20문제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볼 때는 9번 틀리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9번 틀리는 건 부득이하고 그리고 한지도 그리 어렵지 않고 공익사업법도 그리 어렵지 않았고 15번은 혼동됐을 것 같고 9번하고 17번 공부 좀 제대로 했다면 많이 했다면 9번 17번을 불가항력으로 틀렸을 것 같아. 9번 17번 그 나머지는 커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한두 개 몰라도 커버가 가능해서 그래서 9번하고 17번은 이게 좀 예견하기 힘들고 솔직히 그 나머지는 이제 커버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두 개 틀려가지고 85 정도 이 정도면 이제 잘 본 거고 이건 이제 막아버렸으면 90 맞았겠죠. 여기 틀려버렸으면 이제 80까지 내려갔겠죠. 그래서 80까지는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80까지는 4개까지는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이거 2개는 불가항력적이고 요거 한두 개 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을 건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죠. 자 그렇게 해봤어요. 잠시 쉬었다가 본 내용 다시 이어갑시다.